사실 정경심 교수가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아니었습니다.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 또 발부 가능성을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손영 기자. 네, 서울중앙지검입니다.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변수가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았단 말이죠. 하지만 결국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? 예, 검찰은 공식적으로 혐의의 중대성과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건강 문제는 자체 판단 결과 구치소 생활을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요. 기본적으로 정 교수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기엔 범죄 혐의가 중대한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사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.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두 달에 걸쳐 대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. 이런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. 조심스럽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분위기를 좀 볼까요? 지금 발부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. 사실 법조계에서도 발부와 기각을 점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입니다.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법원이 얼마나 소명됐다고 판단할 것인가,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또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검찰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엄청난 규모의 수사팀으로 장기간 수사한 게 결국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되고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경우에 따라선 조 장관 모친인 웅동학원 박모 이사장에게까지도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